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건강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했던 한 노인이 살았다. 그의 이름은 이현명 할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나이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을 오르고 텃밭을 가꾸며 동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 이현명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건강은 단지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다.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모두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할아버지는 동네 주민들을 위해 스스로 정리했던 10가지 건강 상식을 나눌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마을의 주민들은 언제나 그의 지혜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1. 물은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치유제란다. 할아버지는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신체 활동은 물론 피부 건강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그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몸 안에 나쁜 물질이 쌓일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2.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라. 할아버지는 자신의 일상에서도 실천하는 산책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를 설명했다. 운동은 체중을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3. 자는 것도 중요하다.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이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할아버지의 조언은 한 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 빛과 소음을 피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4. 균형 잡힌 식사를 하거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과일과 채소를 많은 식단에 포함하라고 당부했다. 다양한 색상의 음식들을 섭취함으로써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얻을 수 있다며 강조했다. 5.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할아버지는 깊은 호흡과 명상,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것을 권장했다. 마음의 평화는 신체의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며 사람들이 마음속에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6. 가족과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관계는 심리적 안정의 기초가 된다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 중 하나였다. 사소한 일이라도 누군가와 나누어라. 이는 삶의 행복을 증가시킨다. 7. 담배와 알코올은 멀리 하라.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라고 말하며 자신의 꾸준한 생활 습관으로 증명해 보였다. 가끔 한두 잔의 와인은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주었다. 8.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라. 몸 상태를 미리 점검하여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절반이라면서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혈압과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반드시 체크할 것을 강조했다. 9. 스스로를 믿어라. 이는 할아버지가 늘 하는 말 중 하나였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 삶을 즐겨라.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건강의 진정한 의미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취미를 즐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마지막 피날레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현명 할아버지의 지혜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막연한 건강 걱정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지혜로운 할아버지의 10가지 건강 상식은 조용한 마을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귀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두뇌 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한 젊은 요리사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그는 어릴 적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으시는 것을 도우며 두뇌 건강에 대해 배웠다. 그는 요리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고자 결심하였다. 민주는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두뇌 건강에 좋은 다양한 재료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주목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 뇌 신경세포의 막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는 데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으로 그는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 주목했다. 호두는 뇌 모양을 닮아 마치 두뇌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으며 실제로도 항산화제와 비타민 E가 풍부해 기억력 향상과 관련이 깊었다. 민주는 이를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로 오메가-3이 풍부한 스무디에 호두를 갈아 넣은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놀라울 정도로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는 열정적으로 새로운 재료들을 연구했다.
그는 블루베리가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소통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블루베리를 이용한 샐러드, 디저트, 심지어 메인 요리들까지 점점 다양하게 메뉴를 구성해 나갔다. 특히 블루베리와 초콜릿을 활용한 무스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약 히트 상품이 되어 눈의 무스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또한 민주는 녹색 잎 채소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시금치와 케일 같은 채소들이 폴레이트와 비타민 K를 공급하며 이들이 인지 능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 채소들을 사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선보였으며 손님들은 매일 아침 식사를 통해 신선한 채소를 접할 수 있었다. 그래도 아직 연구는 끝나지 않았다. 민주는 강황의 항염증 효과에도 주목했다. 그의 연구는 강황이 아밀로이드 베타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카레와 다양한 인도 요리들이 그의 메뉴에 새롭게 추가되었고 사람들은 점차 두뇌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주는 자신의 카페에 특별한 하루를 계획했다. 바로 두뇌 건강의 날이었다. 이 날은 그가 개발한 모든 두뇌 건강 식단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날로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방문하게 되면서 카페는 북적였다. 그는 이 날을 통해 사람들이 두뇌 건강의 중요성과 이를 유지하는 맛있는 방법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랐다. 민준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점차 더 건강해졌고 그의 카페는 두뇌 건강을 위한 성소가 되었다. 그의 일화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한 식습관이 많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며 두뇌 건강을 위한 맛있는 탐험을 이어갔다. 세 번째 이야기, 슈퍼푸드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일종의 마케팅 용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과학적 연구가 쌓이면서 이러한 음식들이 실제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매일 먹으면 특히 좋은 10가지 슈퍼푸드에 대해 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미국의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사용해 오던 과일로 특히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기 건강을 돕습니다. 매일 아침 시리얼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마신다면 하루를 다채로운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최근 몇 년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슈퍼푸드의 아이콘이 되었는데요. 비타민 K,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샐러드로 무쳐 먹거나 스무디에 넣어 살짝 깔아서 음용하면 그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아씨드로 이 작은 씨앗은 놀라운 양의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에 불려 젤 상태로 만들어 요구르트나 샐러드에 첨가하면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네 번째는 키노아입니다. 키노아는 전체 단백질이 포함된 곡물로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밥 대신 곁들이거나 샐러드로 즐기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가득한 과일로 심장을 보호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스트에 얹어 먹거나 샐러드에 첨가하면 그 진가를 발휘하죠. 여섯 번째는 스피룰리나입니다. 이 미세조류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철분과 비타민 E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거나 스무디에 넣어 마시면 영양 보충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슈퍼푸드는 강황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첨가하여 사용하면 염증 감소와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커큐민 성분은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 유용합니다. 여덟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설렁한 브로콜리를 매일 섭취한다면 건강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비타민 K, 비타민 C, 칼슘 등 풍부한 영양소가 있는 이 채소는 다양한 요리의 주재료로 활용되죠. 아홉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조리법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신선한 상태로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주인공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소화 개선과 항염 작용에 뛰어나며 감기와 같은 증상 완화에도 유익합니다. 차로 만들어 마시거나 요리에 양념으로 첨가하는 방법이 흔합니다.
이처럼 매일의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 슈퍼푸드는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각자의 기호와 건강 상태에 맞게 이러한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과 가정, 사회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스케줄 속에서 우리는 종종 건강보다는 편리함을 선택할 때가 많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습관들을 작은 변화와 의식의 전환을 통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수면 중에는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을 통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를 준비할 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제철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배치한 식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뿐만 아니라 섭취하는 음식의 색깔에 따른 영양소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 끼니 다양한 색깔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은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껍질에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식단을 계획할 때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단을 피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나 피곤한 날에는 가끔씩 즐거움을 위한 외식을 하거나 간단한 간식을 즐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건강에 신경을 쓰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유연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른 식사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는 소화기계와 전체적인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씹어 소화를 촉진하고 포만감도 더 빨리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식사 도중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포만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기분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이러한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며 주변의 자연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야말로 일상 속의 진정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